지사님께서 막 올라오셔가지고 한 30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인과 함께하는 김태우 충청남도 지사님 언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회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야산에 와서 우리 기자분들 뵙게 됐습니다. 본인과의 대화를 매년 하는데 올해가 이제 4년차. 4년차라는 의미는 도사직이라는 게 여기가 시장직이면 시장직이고 서주직도 4년 계약직인데 벌써 4년째가 접어들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보니까 이제 제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도민과의 대화를 매년 하는 것은 저희 모두 뭐 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은 시군에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슬님이나 거기 시장 교수들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시군한테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좀 덜어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본인과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오늘이 10번째가 11번째 야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산은 충남 내에서 시골 시군 중에서 많이 떠오르는 그런 그리고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아산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 게 또 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서 듣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왔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좀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동안 저는 이 선거가 좀 다가오니까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들도 그렇고 좀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측되는 부분을 너무 일찍 과열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근데 저는 자보면 하지 않고 저한테 주어진 그런 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도민들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소임을 다하는 이런 부분에 충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모처럼 말씀드리다가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또 그리고 보니까 또 천안은 많이 못 갔는데 타 시군보다는 확실히 도시가 커서 그러나 기자분들도 훨씬 배 가까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말씀을 좀 한 분이라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드시면 사회자인 제가 지명하고 지명받으신 언론인께서는 언론사 명과 성함을 꼭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뒷열 가운데 쪽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네, 뉴스로 이시은 기자입니다.
경찰령은 예타 통과하면서 이제 경찰타운 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경찰 중앙학교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려는데 아산 시민도 이제 기대가 여전히 높고 충남 내에서 여전히 예산하고 경쟁하는 걸 이제 해서 좀 불안감도 있긴 한데 시장님께서 최근에 단일화를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설득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산분들한테는 뭐 죄송한데 뭐 이미 꼭지만 안 따진 부분이지 뭐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께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다 이루어진 거다. 진짜 예산 높은분들한테 죄송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미 뭐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마지막 혹시 그런 부분들은 예산군에서 이제 공무원 철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시간적인 좀 예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올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안 해도 이 부분은 저는 철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건 저희 도에서도 어렵게 아산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반 이상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끝까지 여의 주시하고 끝까지 우리 아산시장에 계시지만 같이 함께 노력을 할 거지만 이건 정치권의 해결점이다. 그 이유는 처음에 아산하고 예산하고 남원이 결정될 때에 사실은 그때 그냥 한 군데를 선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1차, 2차로 가면서 1차에 또 세 군데를 선정하고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저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아산이 지리적인 그런 입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아산경찰병원, 그 다음에 경찰대학, 그 다음에 수사연구원 등, 그 다음에 경찰인재개발원 등 이런 다양한 그런 이 경찰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그리고 또 호남, 그 다음에 또 양남에서 오는 천안 아산역에서 내리면 적인 접근성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최고의 적기라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초기 대선을 하면서 남원에 이재명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가서 남원의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충남에 와서는 또 아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좀 걱정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아산에 민주당의 부분이 하나 비서실장 당시에 아산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의원이 충남에 한 군데 지역구에 있어 8군데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제일 큰 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어렵더라도 예산 국민들한테 요구를 들었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이게 책임 자세다. 그래서 저는 그걸 했고 그다음에 또 지난 얘기지만 우리 아산시장님하고 예산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셋이 만나서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또 나누기도 했어요.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예산 군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예산 국민들한테 그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설득하는 이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는 민주당의 충남의 의원들 그리고 아산 출신들의 그런 민주당 정치 인사들이 그의 목이다. 저는 예, 이번에는 왼쪽 앞면에 내미 서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지난해 공무원 춘천 금갑수리자입니다. 네. 보정기준 민정 8기 후반기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특히나 이재명 정부 시점이 두드러진 것이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과의 현안에 또는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 차랄까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산시 오선 시장인 보시고 나서 이제 기본 사회라든가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강화되고 있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그 할인분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도청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남은 8개월 동안 도정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들의 요구라든가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정과 약간 결이 다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추진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김갑수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 정도 아닌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주에서 예산을 매칭하는 부분들 비누수 피해야 된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한테 직접 아산 시장님 하셨습니까? 직접 한 적이 없는데. 예, 참고로 저희가 지역사업회 중에서 가장 많은 양 정도 5,500억 정도 대행하는데 국비도 450억 최대 확보를 했고요. 법비도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정과 도정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주 우리 선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지역마다 이런 소비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국비가 정해지게 되면은 저는 그거에 도가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않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세훈 이 아산 시장님은 제가 옛날에 이 정무부지사 할 때도 이 도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공직에 돌아가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상의하는 그런 오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군수님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율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벌사해요? 그럼 의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서로 조금 이견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하면서 또 어떻게 벌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문제는 좀 없다 이고 다만 이제 또 이견이 좀 다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분 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그런 부분들 일치 없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이번엔 오른쪽 안면에 손을 드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는 도비 30억, 시비 3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아산시가 추가 10억도 지원을 했고요. 하지만 지난 17일 축구단이 개연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부터 임금 체불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추가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우리도 10억을 지원했어요. 네, 아산시가 추가 4월에 그렇게 하고 올해 우리 추석 때도 10억 추가했어요. 저도 그러면 추가 10억을 지원했다. 추석을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안된 걸로 된 걸로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된 걸 뭐하고 지금 저기 추경에 제가 사인을 할 때 우리 도도 10억을 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추경을 10억을 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교부세 교부지정금 특별교부지정금 그거에 10억을 넣으면은 여기 야산에서 또 그걸 정기추경 때 넣어서 받는 걸로 아마 신고자들끼리 또 그런 그 재원 배치하는 이런 부분보다 강력하게 추경하는 원래 추경에 10억을 넣으라고 제가 지적했고 그걸 했거든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충남 아산 축구단 문제는 저는 어차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원래는 20억 주는 부분을 제가 그 의회에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10억을 더 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상황이 안 돼가지고 10억을 이제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임기 동안에 좀 배를 더 주는 거예요. 배를 더 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적어요. 적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맡기고는 지난해에 아쉽게 플레이오프 후보까지 진출을 하고 또 2위하고 정규 리그에서 2위하고 또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아쉽게 1분이고 승격이 안 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아마 좀 운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장에서는 좀 한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아산의 축구단이 지금 저희하고 지금 아산하고 똑같이 내는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에서 그런 이 경기들을 하고 아산 시민들의 그런 충남 아산 충남에서 말을 주기 때문에 충남 구민들의 부담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 그러나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대를 좀 해야지. 적어도 일부 리그는 더 말할 것. 여단에 이제 해당된다. 이브리그에도 신구단 같은 경우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한 1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산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이 하 축구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쪽에 중간 이하로 거의 꼴찌에서 두세 번 정도의 축구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는 거 아니야? 그에 맞춰서 충남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축구단을 제대로 좀 운영해보겠다 하는 게 생각이죠. 네, 다음 장현지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죠. 맨 앞쪽에 손을 드실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네. 아산크리 아산크리 최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방금 FC 관련해서 좀 추가 보충 질문인데요.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담이 이제 재정 지원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이게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구조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시에서 더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된다 이 의미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더 통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도덕을 더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 네, 시장님 혹시 입장에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 보험 추경이 먼저 하고 그 사업이 결정되는 걸 따라서 시급 추경을 하는 게 특례인데 올해는 제가 4월달에 들어오면서 추경을 그거보다 좀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추경 예산에 아까 기사님은 그 충남 아산 FC에 10억 지원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특별지정 교부금 형태로 기사님이 10억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정리 추경에 이 부분을 담아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올해는 보험이 40억 또 12, 40억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요. 감사한 거는 지사님께서 프로축구단의 전국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또 더 많은 지원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 최소한 올해 40억 정도 그 이상으로 저희도 더 노력을 할 텐데 지사님께서 좀 배려해 준다고 하면 50억 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때 왼쪽 앞줄 두 번째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필요하십시오. 네, 대전일보 윤평 홍호 기자인데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KTX 천하아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결국 민자 유치가 관건일 텐데요. 혹시 그 민자 유치 관련해서 추진되는 상황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빠르면 이제 연대 경제자유구역 충남이 지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경제자유구역이 충남이 지정이 되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중 수출이 가장 많은 아산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충남 경제자유구역청을 아산에 입지하실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안 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국토부에서 지난 9월에 이제 그 최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그림 속에서 민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도 민자유치가 좀 용이하게 가야 되고 또 이제 이 환승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무빙워크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편의성도 돼야 되겠지만 민자유치가 또 민자가 돌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내년 상반기 그래도 상반기까지 최고 결정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구역청을 그러면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그 결정이 제가 그 도전과제 그 이론으로 사인을 했던 베릴 메가시티 구성을 한 부분이 사실은 아산만 일대를 우리가 최첨단 산업단지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 목걸이를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산만을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아산과 등지 그런데 그런 베이베일리 그다음에 또 경제자유구역 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지만 그 중심은 아산한테 아니라. 네, 이번에는 민주 김우열 기자님께 기대드립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지사님의 아산 방문을 진심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동찬이고요.
있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부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악성 민원과 복지 민원의 양면성에 대해서 지금 부장님께서 이 취약지역 행정 서비스가 취약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을 행정사 제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행이 됐고 이걸 또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그 충남도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진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또 해당 아산시 지자체도 영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단위에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을 얘기하는데 이게 인천하고 저 천안하고 틀려요. 인천 도시예요. 도시행정이고요. 우리는 뭐 농어촌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뭐 다른 이제 뭐 마을 행정사지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저 규모로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저의 재정과 이게 법적 근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금 근데 추진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행정을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세밀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은 뭐 한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뭐 과거에 여기 문재인 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들 만들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이게 말을 그렇게 되게 멋지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게 되면 저는 시의원 구의원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냐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미세한 이 행정을 왜냐면 행정에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을 둔다는 자체가 곧 뭐냐면 국민 세금을 더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가게 하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업지대 이런 부분 없애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중복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들도 저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적지 않은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 들일 수 없으니까 또 준 공무원들을 많이 들리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행정에 그런 고비용이 들어가고 행정 고비용이라는 것은 곧 다른 데다 써야 될 예산들을 그런 그 예산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 일부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 진행되는 도민과에 대한 일정상 한상봉 기자님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열의 손두시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장찬호 기자입니다. GTS시 천안하산 노선연장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단계별로 어느 정도 진전 상황인 건지 하고 제일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재원 확보나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 생각도 듣고 싶고요. 이게 결정이 됐을 때 교통망 효과나 지역경제 파급력 같은 것들도 꽤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조사, 분석, 대응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산역 정차 또는 뭐 운항 준적 정점화 같은 기반 설정도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는데 그
그 차원의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원래는 수원까지가 원래 GTX-C가 결정됐던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부터 화성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청안까지 내리는 그런 정부에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도지사이 공약을 하면서 아산까지 끌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정부에 이제 반영이 돼서 아산까지 오는 부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뭐가 문제있냐면 이제 건설 비용이 이게 국가에서 이게 하게 되면은 사실 국비를 모든 부분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 민자 이게 지금 전체 이 GTX-C 선이 이제 민자거든요. 민자를 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러니까 수원에서 그 이후로 이 천안까지 그다음 아산까지 오는 이 노선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라. 그리고 의정부 쪽 이쪽 쪽 동두천하고 그 의정부의 독점 이 구간도 늘어나는 그 원래 계획에 그 민자 계획에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부담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원인자 부담의 방식으로 이게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너무 예산의 부담이 크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민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게 민자가 아마 20몇 년인가 내가 지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그 기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그런 이 반납이라고 해 국가의 하는 이런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원자 부담을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국가에 나중에 꼭 기술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환급을 받는 그런 등가 이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증 영역은 완료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터질없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저희는 민자 부분 외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 설계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 철도망 이 부분에 국가계획에 좀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는 방향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은 그런 과제라. 그런데 차질없이 좀 절차상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사진 기자님 왼쪽에 손주신 분. 안녕하세요, 기자님. 춘천의 충남 이시영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도읍리 노선역을 지향하고 계신 김현입니다. 베이벨리의 무한한 성장 산재로 된 아산시를 방문하셨는데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계를 하고 초광역 경계권으로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지사님께서 첫 결제 이후 민간 합동 추진단 발족과 신속한 추진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2월 7일 3도식을 통과 정식화됐는데 우리 지사님이 이 같은 비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우리 지사님이 향후 충청남도의 지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아산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거기도 이 샌프란시스코도 이 만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만으로 된 그런 도시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형성된 도시라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항이 따르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의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아산만을 또 했냐 하면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이 서북부권이 수도권과 밀접한 그런 지리적인 그런 여건 속에서 낙수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급속도로 충남에서는 좀 발전 속도가 빠른 그런 지역인데 다만 이러한 그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왔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난개발이 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싶어요. 특히 뭐 아산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죄송한 말씀이면 천안은 얘기가 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데 여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군데군데 꽂고 이빨 빠진 것처럼 이런 형태고 이게 난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짓는 데 있어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를 뭐 민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또한 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땅값이 싼 그런 입장이야 자기도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 발전을 해온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거 뭐 국가적으로 하면 다 시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행실이 있고 또 서로 그런 뭐 질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뭐 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인데 도 차원에서 이거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을 또 포함시켰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서북부 지역을 지금 뭐 대기업이 돌아있고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이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아산만 일대를 좀 수변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런 이 첨단 산업이나 그리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의 이제 뭐 벤처나 아니면 뭐 그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거 전에 넣고 첨단 산업을 넣고 좀 가자. 근데 왜 이제 경기도를 포함시켰냐면 아산만이 사실은 아산만이지만 당진 그다음에 평택 아산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경계 때문에 서로 재판까지 가고 싸우고 우리가 패소하고 이랬는데 또 아산이 또 이 단독을 잡고 또 여러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우리가 얻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래서 경기도한테 제안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5개 그런 접경 도시 우리 5개 도시 그래서 10개 정도 해서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자기들 그 도시에서 개발하고 우리는 또 우리들을 개발하고 공동 개발 이렇게 할 것이 뭔가 하는 이런 내용들 과제를 갖고 가자. 그래서 저는 뭐 임기 동안에 그럼 너는 얼마나 했냐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환철도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제를 공동 과제를 만들고 우리가 과제를 만드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속에서 지금 우리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산군의 또 우리 시장님이나 천안시장이나 뭐 천안시나 아니면 당진이나 서산이나 도의 큰 그림 그 속에서 어떻게 여기다가 뭘 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가치 공동의 그런 계획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들 자체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유경제 구역 지역 그다음에 자유구역 이제 처음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050년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앞으로 25년 정도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춧돌을 놓고 주춧돌을 놓았다 하는 이 부분으로도 저는 나는데요. 그렇다 해서 이걸 제가 피해나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춧돌을 놓은 자체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다. 이 부분은 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가 누가 바뀌더라도 큰 틀 속에서는 저는 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이어서 진행되는 동료와의 대화 일정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태현 도지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께서 조금 8개월 남았는데 너무 때리지 말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를 할 만큼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 5번째를 중에 선거 때문에 저는 이익이하고 또 선거 때문에 또 표 때문에 또 이런 쪽도 저런 쪽도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 때나 이렇게 또 현직에 있을 때는 여야가 있고 또 다리 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저는 할 수가 없다. 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후세의 평가가 올라오는 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는 더 올바른 평가는 본인 스스로에 있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는 지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지적성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회의식에서 했는지 지 스스로가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100% 그런 것을 안 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후세 평가를 받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청양도 갔는데도 청양에서도 그렇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기본소득 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뭐지 소식 얘기하고 다 했습니다. 지적된 문제도 뭐 반대자료도 있고 다 했습니다. 표기실 가면 그래도 않거든요. 표기실은 잘 색깔도 안 나와요. 저는 뽑아준 것은 뭐 제가 얘기한 약속이나 아니면 제 색깔대로 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그런데 좀 잘 써줘야 되잖아요. 잘 써주고 잘 봐줘야 되지. 그냥 뭐 먼지 털기식으로 하게 되면 먼지 안 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옆모습에서 보면 얼굴이 못생겨 보이고 앞모습에서 보면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 코가 잘생겼으면 또 예를 들어 입이 못생기고 눈이 못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자는 3.5층